안녕하세요. 오늘 가나다 밥상 진행을 맡은 지슬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일본식 해산물 요리라는 주제 아래 해산물 간장 초회 그리고 레몬 폰즈 소스를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하시라도의 김병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새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해산물 요리라고 하면은 시원한 물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일본식 레시피로 네. 이 음식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 음식은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예, 처음에 이제 해산물을 이용해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초고추장이라든지 고추장, 고춧가루 이렇게 좀 강한 베이스의 음식으로 이렇게 무치거나 물회로 많이들 즐기시는데요. 요즘같이 여름철 이렇게 더울 때 물에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좀 특색 있게, 좀 독특하게 그리고 이 해산물들의 본연의 맛도 조금 즐기실 수 있는 일본식 이 초에는 간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좀 더 연하지만 좀 각각의 음식 재료 맛들을 좀 느끼실 수 있고 또 뭐 삼계탕이나 뭐 장어처럼 여름철 보양식도 이렇게 좋지만은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뭐 해산물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여름철 좀 시원하게 좀 즐기실 수 있도록 고민을 하다가 일본식 초회가 좀 독특하고 좀 시원하게 해산물을 즐기실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데요. 네. 오늘 정말 날씨가 더운데 정말 오늘 날씨 딱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바로 보여주실까요? 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이제 가락동에서 하시라도라는 퓨전 요리 주점이죠.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해산물을 이용해서 좀 여름철 조금 시원하게 드실 수 있는 일본식 해산물 초회를 준비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해산물 초회에 쓰이는 간장 베이스의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폰즈 소스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초간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레몬이나 유자 그리고 영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갖고 좀 새콤한 소스를 만드는데요. 거기에 이제 일본식으로 변형이 되면서 간장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아주 좀 해산물들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산뜻하게 그리고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오늘 이런 초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아까 방금 말씀드린 폰즈 소스를 만들어 드릴 텐데요. 폰즈 소스를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서도 많이 그렇게 많이 즐기는 소스고요. 일단 이 폰즈라는 것 자체는 원래 간장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제 레몬이나 유자처럼 이러한 상큼한 과일들을 이용해서 소스를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간장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간장을 혼합해서 만든 사실상 폰즈 쇼유죠. 쇼유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본말로 간장인데 간장 소스, 폰즈 간장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맨 처음에 말씀해드린 레시피에 나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간장 220cc예요. 예, 이거 다 재놨거든요.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절반으로 나눠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요 레몬 주스예요. 이게 이제 200cc 같이 혼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식초가 또 들어가요. 네. 지금 보시면서 사실 왜 레몬이 있는데 레몬 주스를 쓸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200cc를 레몬즙을 내려면 굉장히 좀 레몬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레몬즙 자체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하셔도 무방하고 더 프레시한 맛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레몬을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맛술. 사실은 이 폰즈 소스에 이 단맛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맛술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만들 폰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액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원액으로 오래 드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간이 셉니다.
이거 보시면은 가스오붓이랑 다시마인데요. 이것도 같이 넣어서 이런 형식으로 일단 폰즈의 원액이 될 수 있는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대로 먹기는 좀 힘들 것 같죠. 사실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도 가능한데요. 사실 이렇게 다시마와 가쓰오부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하루 정도 좀 숙성을 해갖고서는 쓰셔도, 그러고 나서 다시마를 건져내시든지 요거를 다 건져내시고 그 원액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좀 더 감칠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근데 금방 바로 사용이 가능한 레시피라 요거를 방금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조금 조리하는 과정 동안 두었다가 뭐 건져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이제 요거 이렇게 지금 소스를 만들어 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해산물 손질을 하고 그 해산물이랑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야채들을 좀 손질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초에 들어갈 그 야채 같은 경우는 오이랑 그리고 양파, 그리고 요 참외는 원래 그 레시피에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냉장고에 보니까 참외가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소스 자체가 단맛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맛을 줄 수 있는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팁이 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것들 같이 넣어주시면은 좋으니까 이렇게 활용해서 이 재료를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진을 보셨으면은 알겠지만은 이 오이 같은 경우 그냥 사용을 해도 되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잘 씻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모양을 내는데 우리가 일본 말로 하면은 자바라 귤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 안에 칼집을 잘게 내서 이 안에 소스가 잘 묻도록 하는 뭐 그냥 모양을 내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실 좀 초에 담아 놓으면은 좀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쁘니까 요거를 하는 방법을 좀 한번 그냥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오이를 놓으시면은 이제 칼을 비스듬히 우리가 채를 썰듯이 칼이 들어가는데요. 칼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칼집만 낸다고, 절반만 낸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넣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집에서 칼질이 칼을 사용하는 게 좀 미흡하다 보면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무젓가락 이용하시면은 이 나무젓가락만 넣으면 그냥 요 상태로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 나무젓가락을 꼭 집어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나무젓가락까지만 들어가는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요 정도, 제가 다 쓸 시간 가겠다. 요 정도 됐으면은 사선으로 이렇게 칼집이 들어갔으면요, 요거를 그대로 돌려 갖고서는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돌려서 지금 사선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칼집이 이쪽으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격자 무늬로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단단했던 오이가 좀 약간 자바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그런 거의 형식처럼 이런 형식으로 그 오이가 이런 형식으로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소스가 잘 묻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제가 미리 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오이가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오이를 좀 하나 준비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양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양파도 저는 이제 이 아린 맛이나 좀 매운 맛을 빼기 위해서 찬물에다 담그셔도 좋고요. 이렇게 좀 얇게 그냥 저는 양파 맛을 좋아해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얇게 채를 치셔갖고 양파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또 약간 저는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절반은 제가 그냥 쓸 거고요. 한 번은 또 절반은 물에 좀 담궈갖고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는 그냥 사용을 할 거고요. 하나는 좀 물에 담궈서 양파가 좀 아삭해지고 좀 아린 맛도 좀 제거가 되고 해서
좀 담궜다가 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요 참외도 손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참외는 요거 깨끗이 씻어 놓은 거거든요. 요렇게 자르셔갖고, 저는 이거 참외 모양이 노란색이 이쁘잖아요. 껍질을 뭐 다 드시면은 좀 맛이 그렇겠지만은 살짝 이거 뭐 감자칼을 이용해도 좋고요. 뭐 칼을 이용해도 좋은데, 참외를 깔 때 이렇게 깎을 때 노란색 부분이 조금 보이게 저는 이렇게 조금 줄을 남겨놔요. 나중에 썰어 놓으면은 이 줄이 보이면서 조금 약간 되게 좀 색깔도 이쁘고, 아 이게 참외구나, 이런 효과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남겨서, 자 이런 식으로 조금 남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장 초이기 때문에 안에 씨는 제거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씨는 제거를 하시고,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산물을 삶을 건데요. 삶는다기보다는 그냥 데치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관자랑 키조개 관자예요. 여기 그리고 새우 그리고 이 문어가 있습니다. 이 해산물을 데치실 때 살짝 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술을 좀 넣을 거고요. 그리고 소금도 조금 넣을 겁니다. 사실 여기 이제 해산물, 새우나 이런 것들 데칠 때 뭐 통후추라든지 아니면 샐러리라든지 레몬 같은 거 넣으셔갖고 좀 맛을 좀 이 비린 맛들을 좀 제거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다양하게 뭐 넣으실 때 뭐 레몬을 활용하셔도 좋고 통후추를 활용하셔도 좋아요. 지금은 근데 술하고 소금만 넣고 살짝 데쳐내겠습니다. 얼음물을 준비하시고요. 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키조개 관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으로도 먹잖아요. 뭐 문어도 마찬가지로 뭐 회로 즐기시지만은 뭐 살짝만 데쳐서 샤브샤브 한다는 느낌으로 드시면 좀 더 부드럽게, 싱싱하다면은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고요. 아 이건 내가 조금 그냥 이게 회로 먹기엔 좀 그런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익히셔갖고 뭐 식중독이나 이런 것도 위험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익히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사실 싱싱한 해산물들 같은 경우는 살짝 데치는 경우가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선한 그런 맛도 나고, 이 회로 즐기실 때 그 회에서 나오는 단맛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좀 신선하다면은 저는 살짝 데치는 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물이 끓을 동안 관자는 이렇게 통으로 다 드실 수 없기 때문에 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조개 관자를 사오시면은 이게 키조개 살아있는 거를 쓰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제거가 돼갖고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사용하실 때 여기 보시면은 관자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이 이제 관자가 이렇게 조개랑 붙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 드시기에 여기 좀 질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제거를 해요. 이렇게 하얀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좀 제거를 하시고, 그리고 이 관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겉에 이런 막이 있거든요. 이런 막을 좀 제거해 주시면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으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좀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잘 안 벗겨지시면은 여러분 키친타올을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하셔갖고 이렇게 뜯어내셔도 잘 벗겨지니까, 우리가 오징어 껍질 벗기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벗기고 한번
여기 있는 이 하얀 부분들은 찌기기 때문에 좀 제거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다 깔끔하게 제거가 안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껍질 위에 있는 막을 이렇게 살짝 제거를 했습니다. 이 통으로 데치게 되면은 이거 통으로 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슬라이스를 할게요. 관절 싱싱해서 조금 두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자도 썰어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해산물은 딱 세 가지예요. 새우랑 그리고 그 문어 그리고 관자 이렇게 세 가지인데 사실은 다른 거를 활용을 하셔도 돼요. 꼭 관자가 아니어도 뭐 소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오징어라든지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죠? 그러면 살짝 좀 데쳐 볼게요. 아무래도 관자를 먼저 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어라든지 새우를 데치게 되면은 이 새우 맛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물 좀 흐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조금 좀 먼저 관자를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싱싱하다면은 한 이 정도에서 건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관자 같은 경우에는 회로는 드시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해산물들 이렇게 데치실 때 우리가 샤브샤브 많이 드시죠? 뭐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쭈꾸미라든지 이런 거 드실 때 내가 어느 정도 식감이면 되게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을 아시잖아요. 그 정도 취향에 따라서 삶으셔도 되고요. 좀 오래 삶아갖고서는 좀 나는 이게 좀 그냥 이게 좀 덜 익으면 좀 그런 것 같아라고 하면은 좀 더 익히셔도 되고 그건 취향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관자를 어느 정도 익혀서 다 익은 상태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이걸 건지셔갖고 찬물에다가 담가서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새우도 좀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가져온 새우는 팔각새우예요. 이거 껍질이 다 있는 새우인데 뭐 껍질이 있는 새우도 되고요. 뭐 새우를 다 익혀져 있는 새우를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 색깔이 껍질이 있는 새우가 좀 더 빨갛게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껍질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자수새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편하죠. 우리가 사용하기. 그래서 이렇게 새우도 좀 넣어놓겠습니다. 새우는 좀 익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문어는 지금 오늘 준비한 문어는 이게 다 익혀져 있는 문어예요. 우리가 흔히 뭐 문어가 진짜 싱싱하면은 뭐 회로도 드시고 바로 삶아도 드시는데 오늘은 이제 조리 과정을 좀 짧게 하기 위해서 그 삶아져 있는 문어를 준비했어요. 이게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통 문어 다리로 나와 있는데 요즘에는 제가 가끔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문어를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썰어 놓은 것들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다 익혀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드시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하셔도 되게 좋겠다. 그래갖고 지금 오늘은 이제 그런 칼집을 어떻게 내는 건지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통 문어를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새우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이 초회, 일본식 간장 초회를 먹을 때 이 해산물들을 많이 익히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금 살짝 덜 익었나 싶을 정도가 아주 식감도 좋고요. 저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여기서 새우도 저는 한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살짝 탱탱하게 익을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자숙되어 있는 문어도 사실은 이제 조금 좀 이상할 것 같다는 치 있었지만 이것도 살짝 데쳐서 사용하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너무
이게 자승문어지만은 좀 덜 익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익히고 싶으면 자승문어도 좀 더 익히시고, 마트에서 판매하시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관자를 이렇게 썰어서 데치듯이 뭘 가져오셔갖고 샤브샤브 하듯이 살짝 데쳐갖고 얼음물에 넣어서 좀 불안한 마음? 저는 그렇게 먹거든요. 사실 그렇게 먹을 때도 많이 있는데 그냥 드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어느 조금 더 팽팽해졌죠. 예. 이런 식으로 이거까지 이렇게 살짝 데쳤습니다. 사실 뭐 쭈꾸미 같은 경우 봄철에는 쭈꾸미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뭐 좀 보양식처럼 좀 있어 보이게 손님을 대접하고 싶다 그러면 전복 같은 것도 좀 삶아갖고서 이렇게 쫙 이렇게 놔두면은 굉장히 좀 있어 보이겠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물기를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넣어놨던 여기 관자. 이 관자들 이렇게 이 정도만 익어도 아주 식감이 좀 좋더라고요. 요즘에는 관자들은 예전에는 먹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소고기랑 뭐 차돌박이랑 이렇게 같이 해서도 관자들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자가 요즘에는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살짝 덜 익은 상태, 아니면 이게 고기로 말하면은 약간 미디움 웰던 이 정도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기를 제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사실은 이런 게 귀찮으시면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새우도 새우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좀 색깔이 좀 흐릿한데 맛은 좋아요. 이런 색깔들을 조금 빨갛게 하고 싶으시다. 왜냐하면 그게 더 보는 색감이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다. 아니면 껍질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들 좀 삶아갖고 데쳐갖고 쓰시면은 조금 더 색감이 좋은, 담아놨을 때, 그릇에 담아놨을 때 좀 더 이쁘게 담아 놓으실 수 있어요. 새우도 물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식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 호텔에서 시작을 했어요. 호텔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일식을 이렇게 맨 처음 시작하면서 좀 처음 느낀 점이 얘네들이 굉장히 좀 이쁘게 담아서 먹는다. 이거 담을 때 뭐 맛은 모르겠는데 담을 때 굉장히 좀 이쁘게 시각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구나. 두 번째로는 좀 굉장히 좀 재료 본연의 맛을 좀 많이 느끼기에 먹는구나. 그래서 좀 매력이 있죠. 사실은 뭐 일본이랑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이구나 뭐 이런 관계들이 있지만 음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발전된 나라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편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담음새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그 한식이 좀 세계화를 했을 때 좀 필요한 부분들,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일식 요리처럼 좀 그 비교가 좀 그런가요? 일식 요리가 많이 스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계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벤치마킹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예전에 했었어요. 자, 이제 요 문어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그 마트에서 판매하는 문어는 이렇게 칼집을 내는데요. 이 사실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한번 나갈 때는 밑으로, 당길 때는 위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나거든요. 사실 이제 이건 모양도 있고요. 초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어 같은 경우는 젓가락으로 집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양념이 중간중간 우리가 도토리묵 이런 거 썰듯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 집어지라고, 양념도 잘 배이라고
이런 식으로 칼집을 내서 문어도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게 이제 마트에서는 다 되어 있죠. 편리하죠. 그런 거를 활용을 하셔갖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내서 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재료가 사실 이렇게 재료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 일본 식초에는 뭐 할 게 없어요. 담기만 잘 담으면 돼요. 이런 형식으로 저는 오늘 3가지로 이렇게 이쁘게 마트에 있는 문어들은 이쁘게 담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문어를 썰었습니다. 네. 자, 좀 닦고 장갑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새우까지. 새우도 사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요. 좀 더 좀 이쁘게 하시려면은 저는 이게 하나로 먹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좀 반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놔둬도 되고요. 그냥 이걸 통째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셔도 되고. 오늘은 요 반은 이렇게 놓고 반은 그렇게 놓겠습니다. 반은 통째로 놓고 반은 썰어서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물까지 준비가 됐습니다. 이 해물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 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같이 이 초회랑 그냥 간장만 드시는 것도 좋은데 같이 즐기시면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좀 살짝 준비를 해볼게요. 자, 장갑을 좀 갈고요. 그냥 초회 간장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간장이 그냥 잘 안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본식 그 초회에 보면은 무즙을 활용을 해갖고서는 무즙이 이제 간장을 머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재료에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소스를 조금 잘 드실 수 있게끔. 안 그러면 이제 음식들 해산물들이 좀 미끄러우니까 소스가 다 흘러내려서 제대로 소스를 드실 수 없으니까 보시면은 물을 준비를 했거든요. 물은 뭐 그냥 강판에 가시면 돼요. 예. 강판을 준비를 했는데요. 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물을 이제 강판에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어로는 이게 고춧가루를 섞은 이제 무즙을 아까 오롯이 밑에 오롯이 이렇게 하는데 살짝 이제 간장만 들어가 있으니까는 조금 밋밋한 거를 이 무즙이랑 그 고춧가루를 같이 섞어서 그게 간장이랑 풀어지면은 굉장히 또 맛이 또 한국적인 맛도 나고 일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즐기고 있고요. 무즙을 이렇게 강판에 가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은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렇게 무의 좀 매운맛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 무향이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요거를 그냥 바로 이 무즙을 좀 국물만 좀 따라내서 요거를 그대로 고춧가루랑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금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것도 지금 요거예요. 바로 사실 이게 그 간장을 재료에 묻히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빨갛게 색감을 주는 그 색감의 용도도 되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이게 뭐냐고 이제 가게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폰즈를 활용을 해갖고 메뉴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즙을 같이 해서 내드리면은 이게 뭔가 하시거든요. 근데 드셔보시면 아주 되게 색달라요. 무랑 고춧가루랑 이렇게 섞여갖고 자 이제 지금 보시면은 양파 준비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참외 여기 준비되어 있고 오이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레몬도 조금 썰어 놓을까요? 레몬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이제 모양을 낼 거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레몬즙을 활용하시면 껍데기 좀 아깝잖아요. 저는 이렇게 뭐 레몬 껍질을 좀 갈아 넣어서 레몬 향을 좀 더 극대화시킨다든지 유자도 마찬가지고 뭐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영귤이라고 이렇게 파란색 스타치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신맛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 걸 사용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좀 소스가 상큼하게 쓰이실 수가 있어요. 예, 레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조금 이거 모양 내기 위해서 그냥 슬라이스로 어느 정도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준비되어 있고 레몬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재료들이 전부 다 준비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일식에 보면은 자꾸 일본말 해서 그런데 야마모리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야마가 이제 산이거든요. 이렇게 재료를 그릇의 중심에서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은 훨씬 더 드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시각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이고 좀 색감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훨씬 더 다채롭게 좀 완성 접시를 보시면은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수업 자료에 나와 있는 이렇게 하얀색 접시, 간장 소스이기 때문에 이런 하얀색 접시를 사용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여름이니까 좀 푸른 계열 느낌의 이런 접시도 두 가지 준비해봤는데 한번 두 가지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금 양파가 지금 어느 정도 물기 제거된 양파 그리고 아닌 양파. 이 양파를 우리가 산의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식으로 중심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 담는 게 참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활용해서 해볼 텐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은 담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데서 이 해산물이기 때문에 해초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서 이 양파가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요새 사용하는 고시래기라든지 톳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심에다 넣으시면은 나중에 아주 좋은 이렇게 같이 즐기실 수 있는 해초 굉장히 어울려요. 해초도 그렇기 때문에 오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펼치면 아주 이쁜 모양이 되죠. 이런 형식으로 좀 입체감이 있게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놓으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이게 뭔가 이게 싶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놓으면은 사실 이게 한꺼번에 접시에 놓는 것도 좋은데요. 이렇게 조그만 그릇이나 요만한 그릇에다가 개인으로 누군가 오셨을 때 하나씩 해서 개인 용도의 그냥 맨 처음 에피타이저 제공을 하셔도 되게 매력 있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실수가 있었네요. 원래는 이 미역을 이렇게 좀 불려갖고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제가 지금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이렇게 미역을 불리실 때 우리가 해초랑도 많이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꼭 이런 미역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이게 모양을 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요. 미역을 좀 불리다 말았어요. 식감만 있을 정도로 좀 꼬들꼬들해야지 맛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불리다 보면 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넓은 부분을 안에다 넣고 밖에다 깔고 김처럼 이렇게 말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굉장히 뭔가 좀 되게 유니크해요. 그 좀 뭐지? 되게 정성이 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느낌도 나고 이런 식으로 같이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썰 때 이렇게 조금 입체감을 줘서 어떤 건 좀 낮고 어떤 건 좀 높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입체감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좀 참외도 준비했죠. 참외도 좀 넣어볼게요. 아까 여기 색깔을 입혔잖아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흔히 드시듯이 조금 얇게 해서 같이 드시면 좋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이 옆에다가 또 놓는 거죠. 좀 색감이 나오죠. 이렇게 좀 색감을 이렇게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산물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그냥 바로 이렇게 새우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좀 썬 거예요. 뭐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보기 좋게 이런 식으로. 문어 같은 경우에도 문어를 이제 요 위에다가, 양파 위에다가, 문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고가니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관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레몬 슬라이스를 사이에다가 하나씩 넣으시면은 좀 더 색감이 또 좋아 보이니까 또 비린맛도 같이 제거가 되고, 이런 형식으로 같이 이렇게 재료들을 조금 오밀조밀하게, 그릇을 꽉 채워서 하셔도 좋은데요. 지금 그릇이 조금 재료가 많아지다 보니까 많아졌는데, 그릇을 좀 큰 거에다가 조금 더 오밀하게 넣으면 또 더 고급져 보이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아까 지금 여기 보신 요거는 지금 제가 단무지를 아주 잘게 썰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와사비, 그리고 무슨 요걸로, 그리고 마지막 장식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시들었네. 무슨을 중앙에다가 재료가 좀 가리지 않게 이런 식으로 좀 푸릇푸릇한 느낌의 이런 식으로 놔두시고, 이렇게 레몬 같은 경우로 이렇게 좀 앞에다가 이쁘게 이렇게, 무슨 밑이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단무지 같은 경우는 좀 노란색이니까 이쪽에 하나 조금, 여기도 조금,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무즙 있죠? 무즙을 옆에다가 같이, 이런 형식으로 좀 위에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 와사비가 들어가도 좀 맛있어요. 우리가 좀 일본 사람들 와사비 좋아하니까 고추냉이도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세 가지를 넣으면은 아주 삼색이 이쁘게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림에는 실파도 되어 있는데 실파를 또 썰어 넣으셔도 되고, 뭐 날치알 같은 경우도 오돌부돌하니까 그것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소스인데요. 제가 요거는 지금 만드는 것만 가르쳐 드리고, 제가 미리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온 소스를 좀 활용을 해갖고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사실 이거를 그냥 넣으시면 굉장히 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좀 희석을 하셔갖고서는 사용하시면 좋은데, 사실 그냥 맹물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가스오다시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국물을 내는데,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다시마하고 가스오부시를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걸 넣으셔갖고서는 국물을 내서 그거를 차게 해갖고 쓰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초에 같은 경우에는 한 5대1 정도 하거든요. 뭐 이게 두 숟갈 정도 들어갔다, 3숟갈 정도 들어갔다 하면은 이제 요거를 한 5배 정도로 희석을 시키는데, 요거는 아마 드셔보시면은 이제 해보시면은 이 간장의 색깔 보면은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드셔갖고 뭐 재료가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살짝 밑에 부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데, 빨리 하도록 할 시간이 모자라서 이런 식으로 요건 기호에 맞춰서 희석을 시키셔갖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자, 이렇게 앞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뭐 2가지 접시에 담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해산물들을 이런 간장 베이스로 드시게 되면은 좀 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해산물의 좀 본연의 맛이랑 야채의 본연의 맛, 오이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얼음이요. 아니, 우리가 그 소바처럼, 예. 뭐 그렇게 살얼음을 얼려갖고서는 같이 드실 때는 조금 더 약하게 해야 되겠죠. 좀 더 물이랑 섞던지 해서 좀 같이 드실 수 있게. 그걸 고시래기 같은 거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얼음이랑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예.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익숙치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나중에라도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두시면은 샤브샤브 할 때 되게 좋아요. 이게 원래 샤브샤브에 쓰는 소스예요. 그래서 고기라든지 이런 샤브샤브 소스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이 소스를 활용하는 팁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가르쳐 드렸을 텐데, 좀 시간이 모자란 게 아쉬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드시면은 오이랑 같이 많은 야채들 여름에 시원하게 즐기실 수 있으니까 한번 꼭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보시는 분들께서 네네. 아마 요새 날씨가 엄청 덥다 보니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딱이겠다는 말씀이 되게 많았어요. 네네네. 이게 바쁘다 보니까 이게 좀 채팅창을 보고 싶었는데 음식을 만들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그쵸. 네. 저희가 카메라가 고정형이라 네. 아까 전에 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좀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이 그런 아쉬움이 써는 조금 게? 있을 거예요. 네네네. 일단 완성된 거 한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면 조금 보이실까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네. 흰색이 아무래도 조명 때문에 네, 조금 좀 하얗게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왕선조 씨가 네. 사실은 이게 홈파티용에서 그 맨 처음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활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특색이 있고 초대하신 손님이나 요즘은 좀 그렇지만 초대하신 손님들이나 나중에 굉장히 좀 신선해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국적이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로도 담기진 않지만 네. 색감도 그렇고 플레이팅이 정말 예뻐요. 네네. 이런 거 정말 나중에 코로나 좀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너무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죠. 식탁에 꽃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한 가지 재료로 문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문어 초회처럼 쭉 이렇게 잘 놓으시고 몇 가지만 아삭한 식감의 채소들만 곁들이셔서 이 소스랑 같이 드시면은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무즙이 있는 게 이게 있으면은 굉장히 좀 그냥 간장 소스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활용해 보십시오. 네, 아까 보시는 분들께서도 무즙 사용하는 게 되게 팁이라고 맞아요.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혹시 질문들이 있을까요? 지금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네네. 오늘은 일본용 간장 사용하셨잖아요. 간장이요? 네네네. 소스 베이스로. 네. 근데 혹시 한식 간장? 양조간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그렇게 간장 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서는 사실 간장보다는 이런 갓소부시 그리고 다시마, 레몬즙 이런 이 재료들 레몬이 아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귤이라든지 유자라든지 이게 사실 포인트예요. 간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냥 소스를 만들. 간장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재료들이 신선한 거를 사용을 하시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걸 잘 이렇게 좀 활용을 해갖고 좀 부탄적으로 뭐 다른 과일을 쓰셔도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꼭 일본식 간장이 아니어도 일본 간장이 아니어도 돼요.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네네 이렇게 드셔보시고 조금씩 입맛은 비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맛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단맛을 좀 추가하시고 싶으면은 뭐 유자청이라든지 설탕을 이용해서 좀 단맛을 추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단맛이 나는 과일들 있잖아요.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더 프레시하게 좀 뭐 건강한 맛?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되게 좋은 팁인데요. 네네.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을 마지막에 못 드렸는데 이 폰드 소스는 사실상 이 초에 활용되는 소스여도 되는데요. 맨 처음에 이 소스를 찍어 먹는 거는 샤브샤브 용도가 맞아요. 뭐 닭이나 소고기나 이런 해산물들 야채랑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슴슴하니까 그거를 그냥 먹으면은 좀 그냥 그것도 좋지만 사실 이런 우리도 초간장 같은 데 찍어 드시잖아요.
그 용도로 만드는 게 이 폰즈 소스예요. 근데 이 폰즈 소스를 이제 이런 초회에도 활용을 하고요. 나중에 뭐 참치 요즘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참치라든지 광어회 이런 것도 이렇게 쫙 까셔갖고 요거를 뿌려서 드셔도 좋고 조금 진하게 해서 찍어 드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간장이나 초장에 찍어 드시는 거랑은 또 다른 맛이 나요. 굉장히 좀 프레시한. 그래서 좀 회라든지 이렇게 조금 처져도, 그러니까 처진다는 게 냉장고 하루 있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내가 그냥 먹기는 좀 그렇다. 흔히 초장도 좋아요. 그런데 요거를 활용해서 드셔도 굉장히 좀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네, 정말 다양하게 활용한 네네네. 소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근데 주의할 점은요, 오래는 보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시지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아까 레시피의 한 절반 정도만 만드셔도 손님들 지금 벌써 이거 2접시가 나왔는데도 아직 많이 이거 똑같은 레시피거든요. 이만큼 남았으니까 훨씬 좀 조금 만드셔도 되고 이렇게 만드셔서 금방 좀 드시는 게 저는 그걸 좀 이거 나중에 상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네. 예. 아무래도 소스 만드는 게 불사용도 없고 만드는 게 간편하다 보니까. 네, 저희 지금 불사용은 요거 하나밖에 되는데 네. 사실은 이것도 없어도 돼요. 요거는 마트에서 자숙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것만 딱 사오셔갖고 나는 이거 오이만 좀 칼질 좀 해갖고서는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 뭔가 좀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다. 좀 신경 쓴 것 같다. 이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또 색다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무죽은 팁이니까 꼭 무죽을 한번 같이 활용을 해갖고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너무 유익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이런 그 방송 경험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머리에만 있고 이렇게 말로는 잘 안 나오고 좀 더 많은 경험을 해서 좀 다양한 정보들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오늘 느꼈어요. 계속 요리만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같이 이렇게 옆에 계시면은 물어봐도 주시고 또 읽어도 주시고 하면은 이렇게 지금 오신 분들 어떤 질문했는지 이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조금 대답을 해주시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중에 뭐 또 좀 여유가 되면은 그런 것도 좀 보면서 그때그때 또 이렇게 좀 필요한 정보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제 질문도 거의 올라온 것 같고 저희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희 단어나업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있으니까 금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